자, 오늘 할 컨텐츠 최악의 연인. 지난번까지만 해도 막 별의별 사연들이 많았죠. 뭐 예를 들어서 도박좌, 카사노바. 오늘은 또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걸 연애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하나요? 상대는 저희 중학교 후배였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편하게 B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알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C의 학원 후배로 친구가 소개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정말 밝고 장난을 많이 치고 약 올리는 것을 잘하고 오버리액션을 좀 하는 사람이어서 제 친구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이때는 그냥 친한 선후배였고요. 심지어 저는 B가 짝사랑하는 사람들도 알았고 그걸로 금사빠라고 놀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짝사랑 대상 중에는 제 친구 A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친구가 당연히 찼다고 얘기해줬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B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갑자기 제 생일날 생일 축하 톡을 보내더라고요. 게다가 갑자기 생일 선물로 이모티콘을 사주겠다고 말하길래 거절했어요. 3번을 권유하길래 3번을 거절했다고 하네요. 고3 되기 전 겨울방학 A가 영화표가 생겼다고 계약 전에 다같이 영화 보자고 제안을 해서 A와 C랑 같이 영화를 보기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갑자기 A가 B도 같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래도 상관없다길래 같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일날 영화를 보고 카페를 갔는데 겨울이었지만 카페 안은 더워서 음료 주문을 하고 겉옷을 벗었어요. 갑자기 B가 다시 겉옷을 입으라고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난리를 피우길래 사람들은 이쪽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쪽을 보지도 않으니까 상관없다고 말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를 않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안 이런 녀석이라. 이후로 평소대로 놀다가 마지막으로 친구 A의 집으로 갔어요. A의 방에서 진실 게임을 갑자기? 하다가 통금 때문에 친구 C는 먼저 집에 돌아가고 B도 잠깐 거실로 나간 사이에 친구 A가 문을 닫고 충격적인 진실을 얘기했어요. A가 말하길 오늘 사실 영화 보자고 한 게 B가 저를 좋아해서 고백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이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A는 저녁밥을 핑계로 자리를 비켰고 저는 B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솔직히 몇 번이고 거절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거절을 못해서 고백을 받았어요. 나중에 B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주길 기다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나쁜 생각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톡하고 전화도 했었어요. 사실 B가 헤어지자고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B에게 맞춰서 저도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2달 정도 연락을 이어간 어느 날 B가 톡을 보냈어요. 여러 개인 사정으로 되게 힘들어서 한동안 톡을 못 보낼 것 같다고 저한테도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 후 한 달간 연락이 끊겼고 2달이 지나고 A에게 연락이 왔고 B가 자신이 너무 못해주는 것 같고 저한테 너무 미안하고 제가 과분한 사람이라서 헤어지다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자 이거는 결국에는 다 거기서 거야. 그냥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고백을 받아놓고 사랑하는 척 연기하는 작성자나 고백을 차놓고 본인의 친구와 그 고백한 놈과 연결해주려고 하는 A나 뭐 해석하기 따라 나름이지만 헤어짐 통보 전달해달라고 한 B새끼나 셋 다 또이또이야. 그래서 최대 피해자는 내가 볼 땐 C인데 C도 이제 악의 축을 데리고 온 잘못이 있어가지고 마냥 피해자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게 뭔 짓거리냐. 이게 뭐 어떻게 되쳐먹은 세계관이야?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판타지도 이 정도 판타지는 아니겠다 야. 아니야 A도 등신이라니까. 아니 A가 왜 대체 작성자랑 왜 연결을 해주는 거야 대체. 영화관을 같이 왜 가줘. 왜 그냥 셋 다 그냥 병. 이건 그리고 연애한 것도 아니에요. 연애한 거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게 맞다. 최고였을수록 최악이 됨. 최악의 연인은 나쁜 남자이어야만 한다? 남이 봤을 때 최악은 그럴 수 있지만 저한테 최악의 연인은 제일 애정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3년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던, 만약 지금 만났다면 결혼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긴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너무 정적인 연애를 해서 그럴까요? 2N살 그때 저는 조금 불타는 연애를 하고 싶었는지 맨날 툭툭대고 이래달라 저래달라 일부러 승질도 돋궈보고 그랬는데도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오빠는 왜 나한테 바라는 게 없어? 나도 가끔 내가 밉게 보일 정도로 그럴 때 있는데 오빠는 왜 말을 안 해줘? 이렇게 운을 띄워주면 얘기해줄 줄 알았죠. 왜냐면 보였으니까요. 은연중에 상대방의 불만이. 근데 웬걸? 아무 대답을 못 들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서운해서 대답을 고르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라고 막타를 쳤는데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잘못 들은 줄 알고 나한테 아무 감정이 없어? 라고 되물었었고 돌아온 건 또
문득 그날에 아무 감정이 없다던 그 사람의 대답이 떠올라서 결국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저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붙잡아주길 바랬고 시간을 달라길래 뭐라도 말을 할 줄 알고 일주일을 매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일주일 후 하는 말,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헤어지자. 정말 아직도 이 말이 너무 아파요. 너무 씁쓸했고 정말 이 사람은 날 붙잡을 생각이 1도 없구나. 끝까지 자기 생각은 마음은 말을 안 하는구나. 모든 연애에 시간이 허무해졌던 한마디였어요. 표현 안 하는 사람과의 연애는 다시는 하고 싶진 않네요. 여러분도 연애할 때 어느 정도는 표현하고 사세요. 속 터져요. 일단 작성자분의 전 연인은 무뚝뚝한 게 맞아요. 나는 처음에 이거 말 듣고 되게 충격받았거든. 남자 쪽이 진짜 감정 표현을 안 한다고 느낀 게 이것 때문이긴 해요. 감정 표현을 조금이라도 하면 싸울 수밖에 없거든. 이게 좀 이기적인 말일 수 있는데 무뚝뚝한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그 사람의 사소한 점 하나하나를 다 캐치해요. 무뚝뚝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 자체도 상처가 될 수 있거든 사실. 나름 내비춘 건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는 거잖아.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대답이 그저 응 대답이 돌아오는 거잖아. 이 사람도 지칠 만큼 지친 거야.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냥 진짜 감정이 없어서 그냥 그저 대답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땐 지친 거 같아. 그리고 이제 일주일 시간 달라고 했던 게 저한테 이게 왜 깊게 다가왔냐면 만약에 진짜 이게 그저 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작성자분께서 많은 노력을 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전 연인분이 많은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요. 단지 본인의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다 보니까 부족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 거고 둘이 그냥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만났다면 결혼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긴 했다잖아.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느꼈으면 상대도 100%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남자분도 노력하긴 했어. 이거는 근데 오히려 잘 헤어졌다고 봐요. 이 상태로 결혼했다고 한들 오래 못 가요. 참 연애가 이래서 어려워요. 내가 여기다 넣은 이유는 그저 타입이라서 그래. 이 상황이 최악의 연인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타입인 사람이 연인을 만났을 때 최악의 연인일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번 거는 사연을 넣은 게 아니라 타입을 넣은 거다. 이야 잠깐만 이거 재밌는데 잠깐만. 5살 연상 여캠과의 연애. 야 제목부터 자극적이다. 2021년도 제가 말년병장 때 입대 전부터 알던 5살 연상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나는 제가 입대 전 잠시 방송을 했을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내던 방송인 즉 여캠이었습니다. 일단 상대방분의 직업상 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와우 떼이엄. 사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팬들에게 선을 긋지 않고 다 받아주더라고요. 한 번은 열혈들의 정모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와 그런 것도 해? 같이 정모 장소를 가기 위해 기차표를 끊을 당시 제가 아직 군 복무 중이었기에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죠. 그런데 당일 막상 타서 보니 누나 옆좌석에는 본인에게 사심을 가지고 여러 번 고백했던 팬이 앉는 겁니다. 저는 그 앞좌석에 따로 앉았고요. 애초에 예매했을 때 이름부터가 저는 앞좌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술을 즐기는 누나는 허락을 받고 술자리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대부분 남성과 단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누나의 열혈 팬이자 몇 번이고 이성으로서 사심을 가지고 대시했던 30대 BJ 형님이 누나에게 계속 만나자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형님은 저랑 누나의 연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거절하던 누나는 결국 못 이기고 서울에 숙소까지 잡고 올라갔습니다. 밤 10시 이후엔 음식점이 모두 영업 종료를 하던 코로나 시절이었던지라 누나는 커피만 마시고 헤어지자고 했었지만 그 형님은 굳이 누나 숙소에 가서 추가금까지 내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누나에게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그들은 배달까지 시켰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새벽 4시쯤인가 누나는 형님한테 이제 늦었으니 집에 가라고 말했고 형님은 맹구한테는 나 집에 갔다고 해 하고 문을 열었다 닫으며 문소리 들렸지 않냐고 하고 집에 갔다고 해 라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전 통화로 다 듣고 있었고요. 보다 못한 저는 내가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화내는 게 처음인데 화라도 내고 집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고 돌아온 대답은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정도로 말해야 하냐 였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음날 이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누나가 저에게 나는 너가 왜 그렇게까지 화내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냐 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 잘 참는다. 너 보살이야? 여기서 엎었어 난. 근데 이걸 듣고 또 참아? 보살이야?
이게 롤로 단련된 멘탈인가? 그래서 저는 당연히 화낼 일 아니냐 하고 냉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저녁 누나가 하루 종일 생각해봤다면서 말을 꺼냈더니 헤어지자 말은 먼저 못 꺼내고 저한테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는 말만 해서 제가 헤어지자는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헤어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정들고 헤어져서 저 상처받긴 싫다. 나는 이 연애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와, 진짜 레전드네. 또 책임전가야? 또 끝까지 지가 헤어지자라고는 말도 못하고 또 책임전가야? 이렇게 끝이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다음날 대뜸 연락이 오더니 이제 와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 너무 염치 없는 걸까? 라고 하길래 다시 안 만나겠다 하고 숨김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 그 30대 BJ 형한테 톡이 오더니 그 누나의 카톡 배경을 찍어보내면서 얘 이러고 있다, 뭘 했길래 이러냐 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알바냐고 씨. 형에게는 둘이 잘 이야기하고 헤어진 거니 상관하지 말라고 말했고 보내준 사진을 확인해보니 어디에서 본 듯한 감성 글귀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 끝난 시점에서 이러니까 짜증이 났지만 저보다 나이도 많고 해서 결국 차단을 못했었습니다. 결국 둘 다 차단은 하지 못했고 그저 연상이고 성숙했다 생각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진 저의 연애 끝이었습니다. 그러고서 헤어진 지 1년 후에도 갑자기 인스타 계정으로 팔로우 와서 연락이 오고 심지어 그 누나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연락이 와선 다시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오살이 될 정도로 많은 일들을 참고 넘겼는데도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넌 진짜 보살이다. 와, 어떻게 그렇게 참냐. 아니, 남의 여자는 돌로 봐야 되잖아. 돌. 그냥 돌덩이잖아. 왜 돌덩이를 이성으로 보냐고. 야, 근데 진짜 이거는 명대사야? 감성 글귀로 도배했다고 했잖아. 명언 줘도 괜찮다. 다 읽었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야, 모아놓고 보니까 씨발. 아, 진짜 이 네 명이 레전드였다니까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건 오늘 컨텐츠 최악의 연인 여기까지. 참 세상에는 좀 별별 사람들이 많네요. 예.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방.